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과 버튼이라고 하는 유닛에 이어서 엔트리하고 레이블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아까 설명했듯이 레이블이라고 하는 자체는 문자나 이미지를 표시하는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엔트리라고 하는 자체는 문자를 입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엔트리는 한 줄 문자를 입력할 수 있는 그런 객체를 우리가 엔트리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앞부분은 뭐예요? 여기는 윈도우를 생성하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이쪽은 뭐예요? 여기는 이벤트 메시지 루프인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그 안에다가 지금 우리가 뭐를 배열을 하고 있는 거냐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버튼, 그리고 또 하나 레이블, 그리고 엔트리를 각각 하나씩 이렇게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면은 배치 관리자라고 하는 거를 팩을 썼어요. PACK. 이 팩이라고 하는 자체는 압축 배치 관리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명령을 이렇게 부여한 순서대로 여기를 배치를 하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여기 버튼이라고 하는 걸 제일 위에다 썼기 때문에 버튼이 가장 먼저 나오고 그 다음 줄에 레이블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면은 이렇게 엔트리가 나올 거예요. 엔트리는 이렇게 한 줄로서 뭔가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구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처음 공부를 할 때 그걸 해주기 위해서 여기 버튼은 여기가 버튼이라고 썼어요. 이름을. 그러니까 여기가 버튼인 거예요. 그리고 레이블은 여기가 레이블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여기가 레이블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문자나 숫자 같은 것들을 입력할 수 있는 여기가 엔트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이해를 했죠? 그러니까 하나, 둘, 세 번째 여기까지는 기본 폼이에요. 폼.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만큼은 뭐예요? 위젯을 배치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첫 번째는 TK라고 하는 모듈을 다 불러오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TK라고 하는 클래스 객체를 생성하면 되는 거고, 여기 이 모듈을 다 불러오는 거, 객체를 생성하는 거, 그렇죠? 클래스 객체를 생성하는 거, 그리고 여기는 메인 루프라고 하는 자체는 이벤트 메시지 루프라고 했어요. 요거를 마무리를 해주고 그 가운데에다가 세 번째 뭐를 넣어줘야 되는 거냐면 위젯들을 배치시켜야 된다고 했잖아요. 바로 그 방법을 이해를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순서를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은 잘 이해를 하고 또 하나 수행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정말 이렇게 나오나 하는 거를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여기를 한번 살펴보죠. 자, 그래서 이쪽다 놓고 여기를 실행을 시켜보게 되면은 그러면 여러분들은 좀 전에 우리가 설명한 대로 다음과 같은 구조로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옆에 있는 코드를 한번 보면서 여기에 있는 버튼은 여기 버튼, 그리고 레이블, 그리고 여기에는 여기 참 뭔가를 입력할 수 있는 거, 여기에다가 만약에 뭔가를 이렇게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떴죠? 그리고 여기에 숫자도 이렇게 입력할 수가 있어요. 바로 이렇게 엔트리가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쪽에 있는 코드를 보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윈도우 창 안에 여기에 위젯들이 배열이 되는구나. 그리고 지금 위젯은 3개가 있는데 하나는 버튼이고 하나는 레이블이고 하나는 무언가를 저장할 수 있는 엔트리구나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직관적으로 한번 느껴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위치를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위치라고 하는 자체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압축 배치 관리자를 하나, 둘, 세 개를 사용을 해서 여기를 이렇게 순서대로 배열을 했구나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은 거기까지 이렇게 확장을 해서 한번 생각들을 지금부터 한번 해보세요. 자, 해봤어요? 꼭 한번 해봐야 돼요. 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다음번에는 뭐를 해봐야 될까요? 그럼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에 버튼이 꼭 하나만 있으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면 레이블이나 엔트리도 꼭 하나만 있으라는 보장이 없어요. 자, 그러면 최소가 몇 개겠어요? 하나가 아니면은 2개겠죠? 우리는 지금부터 여기를 2개씩 한번 배열을 해볼 거예요. 배치를 이렇게 해보고 나서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배치 관리자라고 하는 것도 지금부터 같이 설명을 할 건데 첫 번째는 여기에 2개씩 배치를 하면서 우리는 압축 배치 관리자를 이용을 해서 한번 배열을 해보고, 그렇죠? 그러면 순서대로 나오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에 그리드라고 하는 격자 배치 관리자를 이용해서 한번 배치를 해볼 거예요. 그럼 아까 설명한 대로 그리드라고 하는 격자 배치 관리자는 행렬하고 유사한 꼴인데 거기에는 로하고 콜롬이라고 하는 거에 위치를 정해줘서 0과 1로 정해줘요. 0과 1로 이렇게 정해져서 우리가 위치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각자의 위치에 맞게 여기는 버튼이나 레이블이나 이런 엔트리가 이동을 해서 배열이 될 거예요. 거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이제 여기를 2개씩 있을 대로 이렇게 한번 가보죠. 자, 그러면 먼저 다음과 같은 구조를 만들면 될 거예요. 다음과 같은 구조를 만들면 여러분들은 하나, 둘, 세 개, 여기까지는 기본 폼이 거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레이블이나 엔트리나 버튼을 이렇게 배치를 하면 돼요. 근데 여기 순서는 어떻게 할 거냐면 처음 위에다가 레이블 2개를 배치를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엔트리 2개를 배치를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버튼 2개를 배치를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배치시키는 방법은 팩을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팩이라고 하는 자체는 그 명령을 부여한 순서대로 우리가 이렇게 썼으니까 우리가 컴퓨터한테 명령을 부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명령을 한 대로 주르륵 배치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위에 레이블 2개가 나오고 엔트리 2개가 나오고 버튼 2개가 나오는 식으로 쭉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배열이 될 거예요. 이거 여기 있네요. 여기처럼 이렇게 배열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도 정말로 이렇게 나오나 하는 거를 우리가 지금부터 한번 여기다가 실행을 한번 해보죠. 이렇게 무조건 여러분들은 하나하나 이해를 하고 직접 한번 수행을 한번 해봐야 돼요. 이렇게 수행을 해서, 그리고 수행을 할 때는 가장 기본적인 단순한 걸 해야 돼요. 단순하게 최대한 단순화시켜서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것도 심도 있게 이해를 해야 돼요. 가장 단순한 폼을.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쪽에 이렇게 생성이 됐는데 여기 실제 수행된 코드를 보고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 보면은 버튼 두 개가 있어요. 이름을 버튼 1, 버튼 2를 썼기 때문에 여기 버튼 두 개는 1, 2가 이렇게 있고 아직은 여기 이벤트를 발생을 하고 있지 않아요. 자, 그리고 나서 위에 순서대로 지금 어떻게 됐어요? 레이블 1 그리고 여기가 레이블 2를 써줘야 되겠네요. 이쪽을 우리가 이렇게 레이블 2를 써주게 되면은 지금 아까 여기 갔을 때 여기 뭐 레이블 2를 써주면 여기가 레이블 2를 바뀌겠죠. 그리고 그 뒤에 엔트리 두 개가 있어요. 엔트리 두 개가 있고 그리고 여기도 보면 버튼 1, 버튼 2가 있어요. 버튼 1, 버튼 2가 있는 이렇게 배열이 됐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해를 갔죠? 여기도 꼭 한번 수행들을 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뒤에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 뒤에는 우리가 배치 관리자를 바꾼다고 했죠. 지금 어떻게 쓰고 있냐면 지금 여기 보면 팩이라고 하는 배치 관리자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걸 직접 해보면 알겠지만 배치 관리자라고 하는 명령이 없으면은 위젯들을 화면에서 이렇게 그 표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배치 관리자로서 너 어디 가서 위치를 해라라고 하는 거를 반드시 명시를 해줘야 돼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그 배치 관리자가 총 3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쓰고 있는 팩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그리드라고 하는 격자 배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플레이스라고 하는 절대 배치 관리자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번에 여기를 배치 관리자를 그리드라고 하는 자 배치 관리자를 이용을 해서 저기에 배치된 이거를 한번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그쪽은 어떻게 하게 되는 거냐면 자, 이쪽을 이렇게 끄고 나서 격자 배치 관리자라고 하는 거는 행렬하고 유사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위치 자체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행렬하고 약간 다르게 처음에 시작하는 데가 0부터 시작을 해요. 여러분들은 이 점만 주의를 하면 돼요. 처음에 시작을 하는 위치가 행렬일 때는 1, 0인데 여기에서는 0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행과 열로서 이렇게 숫자를 증가시켜서 여기를 이렇게 바꿔나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걸 쓰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여기 보면은 변수명에다가 점을 찍고 나서 그리드라고 써주면 돼요. 그리드라고 써주고 괄호를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로 위치 그리고 콤마 쓰고 콜론하고 위치를 써주면 되는 거예요. 0이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보면은 요 위치를 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이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보면은 여기에 있는 20은 요 위치를 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그런 식으로 한번 추적을 해봐요. 그러니까 만약에 레이블 1 같은 경우에는 0에 있으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0의 위치, 바로 여기에 위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는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00, 그리고 이쪽이 01, 그리고 여기가 10, 여기가 11, 그리고 여기가 20, 여기가 21이 되는 거예요. 그 위치대로 여러분들이 한번 쭉 한번 보면서 이 위치대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나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가서 한번 지금부터 한번 보세요. 지금부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윈도우 창을 만들었으면 거기를 꾸밀 때 다음과 같이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폼대로 만들 수가 있잖아요. 아까 여러분들이 그 팩이라고 하는 압축 배치 관리자처럼 그냥 무조건 순서대로 쭈루룩 배열을 한다라고 한다면 프로그램 자체가 이렇게 멋있게 꾸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처럼 격자 배치 관리자나 또는 절대 배치 관리자 같은 거 사용을 해서 이 위치 자체를 이렇게 조정해 두면 상당히 편리할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그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있는 중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도 정말로 이렇게 들어가나 하는 거를 우리가 한번 이쪽으로 가지고 가서 정말로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여기를 런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다음과 같이 이쪽에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여기를 끌어다가 놓을게요. 여기를 이렇게 끌어다가 놓게 되면은 배치가 돼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은 이렇게 보면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과 조금 아까 설명한 대로 이렇게 배치가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기에 실행창이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 코드를 보면서 이게 정말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배치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 지금부터 한번 추적들을 해보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기에 00부터 시작한다는 걸 잊지 말고 있어야 돼요. 00이에요 처음에. 자, 그리고 그 점만 잊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는 그리드라고 하는 격자 배치 관리자라고 하는 거를 잘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각자 어느 위치로 가는지 다시 한번 추적을 해봐요. 추적들 한번 해보세요. 어느 위치로 가는지 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과 절대 배치 위치 관리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실제로 이렇게 되나하는 걸 한번 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코드 자체도 좀 더 단순화시켜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은 구도로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레이블이라고 하는 거를 세 개를 만들 거예요. 레이블을 하나, 둘, 세 개를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 보면은 플레이스가 있죠. 이쪽도 플레이스로 배치를 이렇게 시킬 거예요. 배치를 시키는데 다음과 같이 여기는 플레이스라고 하는 자체는 X, Y로 여기에 보면은 픽셀을 이용을 해서 그 위치를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은 플레이스라고 하는 배치 관리자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면 안쪽에 보게 되면은 레이블이라고 하는 거, 여기는 레이블 1, 2, 3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레이블 이름을 이렇게 붙여주는 거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BG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백그라운드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탕 색깔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는 FG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포그라운드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앞쪽에 있는 색깔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를 봤을 때 그린하고 화이트라고 썼는데, 그러니까 바탕색은 여기 보면은 그린으로 하는 거고, 그리고 글자 색은 이렇게 보면은 하얀 색깔로 하는 뜻인 거예요. 여기도 보면은 레드하고 옐로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바탕은 빨간 색깔로 하고 글자는 노란 색깔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여기 있는 그 레이블이라고 하는 여기 객체가 있잖아요. 객체 안에 괄호 속에다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름도 구별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이것처럼 이렇게 색깔도 구별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기서 폰트도 사실상 바꿀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개념을 조금씩 이렇게 확대시켜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이 값을 바꿔주게 되면 0명이니까 처음에 제일 끝단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리고 여기가 30, 지금 60으로 뛰었는데, 여기가 30, 60으로 뛰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값 자체를 이렇게 바꾸게 되면, 값을 바꿔주게 되면 위치도 바뀐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도 정말로 그렇게 나오나 하는 거를 여러분들과 같이 확인을 한번 해보죠. 자, 이제 이쪽을 럴에서 우리가 좀 전에 설명한 대로 여기가 레이블 자체가 이렇게 위치를 갖는다라고 하는 걸, 배치가 됐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좀 전에 설명한 대로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색깔도 바꿀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서 위쪽으로 올려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여기를 한번 살펴보면서 아, 이게 정말로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거를 먼저 여러분들이 주관적으로 한번 이렇게 느껴보세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 값도 한번 바꿔봐요. 이 값도 바꾸면은 이 위치 자체가 바뀐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색깔도 한번 바꿔봐요. 그럼 색깔도 이렇게 바뀔 테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지금은 제가 여기 보면은 레이블만 이렇게 했는데 다른 것도 이렇게 한번 바꿔보세요. 여러분들 점점 살을 붙여 나가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정도면 틀림없이 여기를 엄청나게 잘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어떤 주제로 넘어갈 거냐면,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드디어 버튼을 눌렀을 때 이벤트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간단한 계산기, 그냥 더하기만 하는 계산기를 윈도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한번 만들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보다 약간 복잡하게 화씨하고 섭씨 온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가 온도라고 하는 게 화씨 온도가 있고 섭씨 온도가 있잖아요. 그걸 변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똑같이 여기 있는 TK 인터라고 하는 GUI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윈도우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까지 꼭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저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요.